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좋죠? 비가 오고 그래요. 98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98페이지. 98. 네, 거기 양도 및 취득 시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3번 부분이 양도 및 취득 시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제 팔고 언제 샀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세법 중에서 그 시기를 물어보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득세. 근데 취득세는 왜 그러냐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뭐를 해야 돼요?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버리면 뭐가 나온다? 이때까지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냈죠?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 그쵸?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득일을 명확하게 정해줘야 그날부터 60일, 그죠? 따져서 가산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취득시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럼 양도세는 왜 그러냐면 양도세는 취득시기를 따지는 게 보유기간입니다. 양도세는 보유기간인가 어떻게 되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양도세는 보유기간이 엄청 중요한 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시다. 한 채. 그럼 양도세 팔면 비과세 받죠. 주택 하나는 비과세 받습니다. 근데 그 비과세 조건이 뭐냐면 1세대 1주택 그리고 보유기간이 몇 년? 2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과세 받으려면 1세대로서 1주택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2년 보유를 못하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근데요, 이제 생각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 여기서 하루만 부족해도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실무 잠깐 할 때 저랑 같이 거래했던 그 중개사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거래를 했대요. 근데 이제 파시는 집 주인이 급하게 팔게 된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거 팔면 양도세 이제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 집주인이 자기가 알아봤는데 지금 그냥 팔면 요때 맞춰 팔면 비과세가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래도 그건 정확히 괜찮다고 급하니까 날짜 요 날로만 맞춰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잔금을 맞춰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팔았는데 세금이 몇 천만 원 나온 거예요. 왜? 이틀 모질라요. 날짜 이틀 모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골때리는 이렇게 하면 세금이 비과세가 안 돼버립니다. 그럼 그럼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세율의 고정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실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만약에 중개업자가 본인이 나서서 요거는 요때까지 잔금 낮추시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개업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본인이 잘못 중개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중개업자가 이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업할 때 되게 조심할 게 근근히 모아가지고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죠? 막 매매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월세 하고 막 해서 막 그렇게 와가지고 막 세상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접하는 일이 제일 힘듭니다. 그 서비스 업종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람 하나하나 접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 하나같이 성격들이 다 그냥, 그죠? 다 똑같지 않잖아요. 여기 봐봐, 여러분들 다 봐봐. 이 다 틀리잖아, 성격이 다. 그죠? 또 보기하고는 틀려. 보긴 겁나게 선하게 생기고 착하게 생겼는데 승질머리 어디 막 진짜 어디 그죠? 이런 사람이 있죠. 또 입이 또 거른 사람도 있고 막 그죠? 근데 성격 욱하는 성격이 있잖아. 막 일단 막 내지르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취껏 당한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제일 힘든 게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 되게 힘들죠. 마트 그죠?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서 특히 서비스 센터 거기 있어요. 저기 환불 같은 거 해준대. 거기 있는 분들은 성격 좋은 사람만 갑니다. 그러니까 인내력 강한 사람만 앉혀있는 거, 거기 세우는 거예요. 왜? 웬만한 인내력 가지고 못합니다. 왜?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죠? 쌀 다 먹고 이만큼 냉겨놓고 와가지고, 쌀이 맛없다고 그러고. 심지어 속옷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속옷을 1년 입고 갖고 와가지고, 바꿔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상이 안 가시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추접시켜도 그렇지, 속옷을 막 1년 입고 와가지고, 다 떨어져 가지고, 이거 입어보니까 안 좋다고, 불편하다고 바꿔달라고.
야, 난 참 그 얘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얘기 들으면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왜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 비과세가 보유가 되게 중요한데 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세율 같은 거 배우면서 세율. 그럼 양도세 세율이 보유 기간에 따라 틀립니다. 1년 미만 보유였을 때 1년 이상, 2년 미만 틀리거든요. 그럼 걔도 뭐가 관련된 거예요? 보유 기간. 그다음에 뭐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걔 이름이 장기가 뭘 하면 보유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보유가 3년 이상 보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뭐와 관련된 거야? 보유기간과 관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유기간은 그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이기 때문에 각각의 양도 형태에 따라서 언제를 취득일로 보고 언제를 양도일로 볼 것인가 이거를 정해줘야 된다. 그래야 혼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도세는 양도 및 취득 시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양도 및 취득 일반적인 그죠? 일반적인 매매 등 일반적인 경우죠. 매매 같은 경우.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개인끼리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를 사고 팔았다. 개인끼리. 그러면 보유기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가 양도일이냐? 그런 거죠. 언제가 양도일이냐? 여러분이 여기 보세요. 이 양도일이 양도 시기잖아요. 양도 시기. 그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제가 금방 1세대가 1주택에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여러분이 언제까지 1세대 1주택 2년 보유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내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1세대 되고 1주택 2년 보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세법에서 언제를 기준으로 얘가 1세대 1주택 2년 보유인지를 따질 거 아니에요. 기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언제야? 양도일이에요. 그죠? 그럼 양도일이니 그럼 양도일이 언제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뭐 그냥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아요. 부모 자식 간에 같이 살고 있어. 학가에서. 그죠? 근데 아버지 지금 부모 집에 자식이 들어와 사는데 자식도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은 뭐 주고 전세 주고 여기 들어와 살아요. 그럼 주소가 옮겨져 있죠. 그럼 이분들은 1세대 몇 주택인가요? 2주택입니다. 왜? 부모님도 있고 자녀도 집이 있으니까 같은 주소가 돼 있으니까 2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식이 이 집을 팔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현재 이 상태에서 팔면 1세대 2주택이니까 비과세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팔다 보니까 갑자기 급하게 팔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계약을 한 거죠. 현재 이 집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어요. 급하게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받았어요. 이날. 자, 그러면 이 아들은 나중에 이 집을 잔금찍 팔았을 때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현재 아버지와 엄마는 같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됐어? 계약금 받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를 썼단 말이죠. 그럼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그러면 얘가 뭘 가지고 따진다 했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계약일 현재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죠. 왜? 주소가 아직 같이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럼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도 이제 실무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그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양도세는 비과세 여부를 언제를 기준으로 간다고요? 양도일 기준입니다. 양도일. 계약일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양도일이 언제다? 실제 잔금 지급일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일을 언제로 본다? 사실상 대금 청산일 그래요. 무슨 얘기야? 실제 잔금 지급한 날을 말하죠. 여기는 지금 뭐 한 거예요? 계약금만 받은 거죠? 아직 잔금 안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언제까지만? 잔금 치기 전까지만 뭘 하면 될까요? 이 자식은. 어떻게 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어? 주소를 옮겨야 돼. 주소를 옮겨야 되는 거지. 주소가 옮겨져야죠. 이게 주소가 안 옮겨지면 1세대 2주택자잖아요. 근데 자식이 세대 분리를 해버리면 주소를 옮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소가 옮겨졌잖아요. 그럼 같은 세대원이 아니죠. 그러면 아버지도 1세대 1주택자고 자식도 뭐가 돼버려?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왜 지금 2주택인 거야? 자식이랑 아버지가 부모랑 뭐가? 주소가 같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1세대, 같은 세대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소만 옮겨버리면
별도 세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각각 몇 주택자야?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럼 자식 입장에서는 잔금 치기 전까지만 뭘 하면 된다? 주소만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 양도일이 여기서 말하는 양도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는 언제가 기다? 대금청산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금청산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잔금 지급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계약서의 잔금 날짜가 아니라 뭐 실제 잔금. 그리고 무조건 양도세는요 계약서랑 관계없어요. 계약서하고는. 예를 들어 보세요. 둘이 매매를 했어.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쓰겠죠. 그럼 만약에 5월 25일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예요. 근데 보통 실무에서 보면요. 이날 계약서의 잔금 날짜가 5월 25일이면 보통 매매를 어떻게 합니까? 그 계약서의 잔금 날짜인 25일에 매도 매수가 만나서 그죠? 이날 만나죠. 이날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잔금 주고 상대방한테 뭘 받아? 등기소리 이전받고 동시행을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이날 뭘 줘? 잔금을 주죠. 그죠? 그리고 등기소리 받고 이행하고 동시행하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같은 날이죠? 그럼 이건 따질 필요가 없죠. 왜? 계약서의 잔금 날짜하고 실제 잔금 날짜가 같으니까 그냥 실제 잔금 준 날 이날이니까 이날이 양도일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계약서는 25일 날 주기로 썼는데 잔금 날짜를 계약서를 근데 돈을 이날 안 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줬다는 거죠. 이날 돈을 줬다. 그러니까 25일 날 돈을 주기로 계약서는 썼어. 근데 실제 돈은 언제 줬어요? 26일 날 줬습니다. 그럼 이때 얘는 언제가 양도일이다? 무조건 얘는 언제라고요? 26일이면. 실제 잔금 준 날이 그 뜻이에요, 이게. 그죠? 24일 날 잔금을 주면요. 계약서는 25일 날 주기로 썼는데 잔금은 24일 날 줬어요. 그럼 언제? 24일. 그러니까 양도세는 무조건 계약서하고 관계없다. 무조건 뭘로 간다?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 매매를 하다 보면 급매로 팔 때가 있습니다. 급매로. 그죠? 그러면 이 날짜를 급하게 팔다 보면 보유기간 이런 걸 따져보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세율 같은 거 따질 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날 잔금을 계약서 이날 써서 잔금 주기로 근데 보통 이날 돈을 주잖아요. 이날 주게 되니까 날짜를 따져봤더니 급매로 팔다 보니까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해요. 그럴 수 있죠?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해. 그러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이 50%예요. 양도세가 50%. 그죠? 근데 1년 이상이면 40%입니다. 1년 이상이면. 그럼 무슨 얘기예요? 딱 1년이면 얼마라는 거? 40%라는 얘기죠. 1년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잘 보라 했잖아요. 1년 미만은 예를 들면 50 이렇게 돼 있고 1년 이상이면 얘는 1년 이상, 이제 2년 미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그죠? 이렇게 되면 얘가 40이에요. 그럼 여기서 미만하고 이상이 붙었잖아요. 제가 이상, 이하, 미만, 초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온다니까요. 이런 것들도 세율 이렇게 외우잖아요. 시험은 뭐라고 나와요? 보유기간이 1년인 경우 세율 이렇게 물어봐요.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물어볼 때는 1년 미만이면 50% 이렇게 안 물어보고 1년이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외웠는데 1년에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1년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허라 외워놓고 찍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 잘 봐야 되는 거죠. 이 하나하나가 문제라니까 하나가. 제가 말했죠. 어제 그 중개사 어제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학계론 1차 과목이 2개인가 구제가 돼가지고 1차 과목이 학계론 문제가 2문제가 둘 다 정답이 3번으로 돼 있었는데 모두 정답 처리가 됐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있거든요. 저쪽에 학원도 2차는 붙었는데 1차에서 하나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진 거죠. 아예 그죠? 그럼 1차로 다시 해야 되는데 구제 받았어요. 1차 하나를 2문제인데 그죠? 그럼 1차 합격하니까 2차까지 붙어버린 거죠. 그 자격증을 딴 거예요. 한 문제로 구제 받아가지고 2문제가 구제되는 바람에. 근데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러분 그분은 진짜 천당과 지구 왔다 갔다 한 거죠. 왜? 어제 그래서 그 안상환 같은 경우 어제 합격자문을 바로 했거든요, 바로. 그래서 저기 갔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학원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분들, 가다반때 떨어졌다고 했던 분 중에 몇 분이 오신 거야. 왜? 합격하셔가지고. 야, 그분들은 기쁨 2배죠. 그죠? 근데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떨어져도 하나 차이인데 그게 말이 그렇지.
하나 차이로 떨어지기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만약에 이상미만 초가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걸 만약에 하나 틀려버리면 이건 한 문제 틀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 황당한 거죠. 그게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본인은 그러려고 생각도 안 했던 건데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좀 운 나쁜 사람 이런 도 있습니다. 딱점이에요, 딱점. 가다만에 딱점했는데 발표하는데 떨어진 거야. 왜? 하나 잘못 써, 채점을 잘못하고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딱점하고 막 한두 개 차이 나는 사람들은 되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보험으로 60점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 더 맞아놓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좀 마음이 여유가 있는 거지. 막 딱 60점이라든가 여기서 하나만 타든 그러면 되게 불안한 거예요. 막 꿈도 꿔요. 한 달 내내 악몽을 꾸는 거 막 밀렸음 꿈꾸고 막 떨어졌다는 막 전화 오는 거예요. 막 어디서 저기서 학원에서 전화 왔다 뭐라고? 안타까 어떡하냐고 떨어져서 막 이런 전화도 받는데 그 꿈도 꾼대. 얼마나 이게 신경 쓰면 그래. 한 달 내내 악몽 꾼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려면 기본적인 걸 안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좀 늘려놔야 돼. 많이 갈 것도 없어. 여기서 한 두세 개만 더 맞으면 돼. 그죠? 이런 것도 되게 그런 거죠. 자, 1년 그럼 언제예요? 여기 들어가잖아. 이상과 이하의 숫자가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미만 초과는 숫자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1년 미만은 1년 포함하지 않고 1년보다 날짜가 적은 거니까 1년이면 여기 들어가죠. 자, 보세요. 그럼 1년에서 하루만 부족해도 몇 프로야? 50%인데 하루만 채워서 1년 딱 채우면 몇 프로? 40%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계약서는 이날 주기로 했는데 돈을 이날 줘버리면 세율이 50%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 잔금 하루 늦추면 되죠. 그렇잖아요. 하루 늦추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서로 하루만 늦춰달라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날이 양들이 돼버리죠. 그럼 보유기간 하루 늘죠? 그럼 어떻게 돼? 1년이 채워지죠. 그럼 세율이 얼마로 바뀌어? 40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 세율이 10% 차이입니다. 이런 케이스 걸리면 10%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과표가 1억이면 1,000만 원입니다. 그잖아요. 하루 상관의 세금이 1,000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날짜 걸렸을 때 이렇게 걸렸을 때는 많이 차이 나면 소용없지만 그런 경우는 뭐가 가능하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건 뭐 한 열흘,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상대방 협의만 좀 하면 잔금을 얼마든지 늦출 수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계약서로 가면 서류상으로 가기도 좀 복잡해집니다. 근데 얘는 실제 잔금 지급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는 항상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부로부터 항상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5월 25일 날 실제 잔금을 줬는데 24일 날 등기를 했어요. 이럴 수 있죠. 잔금은 며칠 줬어? 5일 날 줬는데 등기를 24일 날 했어요. 그럼 언제가 양도일이 될 것 같아요? 잔금은 25일 날 줬어요. 근데 등기를 24일 날 했어요. 그럼 언제일 것 같아요? 이때는 24일이깁니다. 24일이. 자, 그러면 25일 날 잔금을 주고 등기를 5월 26일 날 했습니다. 그럼 언제가 양도일까요? 잔금은 25일 날 주고 등기는 26일에 했어. 그럼 언제가? 25일이게요. 헷갈리죠? 자,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취득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만약에 시기 물어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칙은 뭘로 가요? 실제 잔금 지급이 그러시면 돼요. 근데 문제 지문에 뭐가 같이 나와? 등기가 같이 나오면 둘 중 빠른 날이에요. 둘 중 빠른 날. 항상 등기가 같이 나온 마다 둘 중 빠른 날이에요. 그러면 이 케이스는 뭐가 빨라요? 등기가 빠르잖아. 그럼 등기 날이는 거죠? 근데 이 케이스는 뭐가 빨라요? 실제 잔금 지급일이 빠르죠. 그럼 언제 가게요? 사실상 대금 청산일에서 25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뿐 아니라 취득세 똑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뭐가 나오면 등기가 같이 나온 마다 둘 중 빠른 날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는 양도 및 취득 시기가 언제다? 실제 대금, 그러니까 실제 잔금 지급일 그렇습니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교재는 거기 뭐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그래서 원칙에 대금 청산일 그랬죠? 대금 청산일. 가로 안에 보면 사실상 모든 잔금을 주고받은 날을 말하며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도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양도일로 본다. 그러니까 보면 연동세는 무조건 실제 잔금 지급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외 나오죠? 예외.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전에 뭘 했대? 등기했대. 자, 대금 청산일이 분명치 않다 그러면 등기신 날로 가고요.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는 얘기는 뭐가 빠르다는 거야?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로 간다? 등기친 날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일반적인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얘가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나오면 문제는 되게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양도비식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내요. 예를 들면 지금 한 거 있죠, 이거. 5개 오지선다행인데 이렇게 나와요. 1번 일반적인 매매는 대금 청산일. 2번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신 날. 그죠? 3번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신 날.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지금 5개 중에 3개를 그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 어렵게는 안 나와, 이 부분은요.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은 기본 개념 무조건 뭘로 간다? 실제 잔금 지급일이 원칙적인 얘기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외우는 거 아니니까 뭐 볼 거 없죠? 그 다음에 2번에 장기 할부 조건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1년에 사는 장기 할부로 샀다. 그죠? 그럼 얘는 언제가 양도일이냐? 그런 얘기죠. 거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 중 빠른 날에 굵은 글씨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얘를 공부할 때는 장기 할부 조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 3개는 못 외워도 괜찮아요. 뭐만 기대요? 예. 중 빠른 날. 이거 뭐예요? 중 빠른 날. 그러니까 하여튼 장기 할부 조건 얘기 나오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중 빠른 날. 이게 꼭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나왔는데 이 말이 안 나오면 걔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문제를 낼 때 앞에 있는 3개 있죠. 그 3개를 내용을 바꿔서 문제를 내진 않아요. 나왔다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옳은 지문 나오든가 아니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을 양도면 취득 시기로 이렇게만 나와요. 그럼 땡 틀린 거야. 왜? 그 중에 뭐? 중 빠른 날. 그러니까 우리 양도세에서 중 빠른 날이 2개가 있어요. 얘하고 수용당했을 때. 수용. 우리 교재는 거기 수용이 지금 몇 개 없죠? 그죠? 있나요? 안 나와 있죠? 나중에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 올해 건도 나올 텐데 수용도 나중에 보면 중빠른 날. 그러니까 중빠른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그러거든요. 이거 강의할 때 내내 그 얘기를 해요. 어차피 여러분이 앞에 거 다 외우라고 해도 못 외워요. 그리고 외우면 헷갈려.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면 돼. 장기 할부 조건하고 수용이란 말 나온 뭐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중 빠른 날이 나와야 된다. 자, 재작년 시험에 양도민 취득시장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린 걸 고르시오. 3번에 수용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라고 뭐라고 해야 정답이야? 중 빠른 날. 근데 뭐라고 해야? 이렇게 나왔어요. 사업인정 고시 이렇게 나왔어요. 수용은 사업인정 고시일을 양도를 본다. 맞아, 틀려? 무조건 틀린 거예요. 얘는 신경 쓸 것도 없어. 왜? 수용 나왔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틀렸어. 정답이었어,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 중빠른 날만 기억했으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왜? 수용 나왔는데 중빠른 날 없어? 예, 틀렸어? 끝. 이게 정답이에요. 얘를 기억해요, 중. 그치? 어느 분이 제일 빠르냐? 그 제가 중빠른 날 기억을 했더니 제가 이거 하면서 기억을 하시라고 이제 고전 유머를 합니다. 그랬더니 얘는 기억 못하고 고전 유머만 기억해. 그리고 문제를 못 풀어. 그리고 야, 얘가 뭐라 했는데? 그래. 고전 유머도 아니죠. 우리 어렸을 때 맨날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저기 스님이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탕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계신데 애들이 막 물장구치고 노니까 스님이 뭐라 그랬어? 얘 이놈 새끼들. 학생 여기 왔으면 저기 공중도덕을 지켜도 어떻게 물장구치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했어? 아저씨가 뭔데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 그랬어? 나 이놈아 중이다 이놈아.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랬어? 나 이놈아 중3이다 이놈아. 그랬다죠. 옛날에 그죠? 그래가지고 그 중빠른 날 중빠른 날. 근데 걔만 기억한다. 중2다 중3이다만 기억하고 얘는 몰라. 근데 참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중2, 중3 구분이 안 되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머리 빡빡 깎고 다녔거든요. 빡빡 깎고 다니니까 목욕탕 가면 옷 벗고 앉았으면 스님도 머리 다 깎으셨고 중학생도 머리를 다 깎고 있으니까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머리 빡빡 깎고 교복 입고 다녔으니까 목욕탕 가면 등치 좀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 하니까 중2다 이놈아. 그러니까 나는 중3이다 이놈아 해가지고 일단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죠? 중빠른 날. 그래서 수용하고 장기 2개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사용한 날.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매했다는 얘기는요, 실질적으로 그걸 내 건 아니잖아요. 장기 매매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넘어온 시기는 잔금을 다 쳐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계약 조건에 따라 잔금은 다 안 줬지만 미리 내가 받아서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사용하고 수익한 날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사용한 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세 개 중에 빠른 날이다. 중 빠른 날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그죠?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틀릴 일이 없습니다. 3번은 자가건설 건축물은 여러분이 직접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때 허가받은 건축물과 무허가가 있다는 거죠. 그죠? 허가받은 건축물 언제 각이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여러분 왜 건물 지시면 다 완공이 되면 보통 건축 행위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건물을 지쳐. 그러면요, 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설계 도면을 넣죠. 허가 신청할 때, 그죠? 내가 이렇게 짓겠다. 그러면 해당 시군구에서 뭐를 해? 그 도면을 보고, 아, 요거 괜찮겠다고 그러면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도면대로 건물 그대로 지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 공사 끝나고 나면 뭘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뭐해? 준공검사 받는다거든요, 우리가. 그죠? 그 준공검사 뜻이 뭐예요? 그 허가 설계 도면대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걔들이 준공검사 갔는데 뭐예요? 도면대로 안 지었어. 그럼 뭐 돼? 허가가 안 납니다. 준공검사가 안 나. 그러면 건물 사용할 수가 없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준공검사는 언제만? 허가를 받았을 때만 숙제검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무허가래. 그럼 무허가는 허가를 안 받은 거죠. 그럼 얘는 준공검사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죠. 아니 허가를 안 받았는데 무슨 준공검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허가를 받았을 때는 준공검사 끝나면 걔들이 뭐래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아, 이건 이제 사용해도 된다라고 교부해 주면 그날을 취득일로 보는데 문제는 뭐다? 무허가는 그날이 나올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건물을 무허가로 줬다는 얘기는 앞으로 뭘 하게 왜 진 거예요, 그거를? 그냥 전시용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사용하려고 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사실상 사용일 그럽니다. 무조건 무허가는 언제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그러니까 무허가로 지어놓고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사용이라는 얘기는 내가 직접 그 건물을 사용한 날 그런 뜻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선생님 그럼 무허가로 줬는데 허가도 안 받고 몰래 쓰면 언제 지었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걸 사용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언제 실제 사용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이 몰래 원주 어디 저쪽 산중턱 그 인적 드문 데다가 건물을 살짝 하나 지었어요. 몰래. 그죠?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어. 그럼 원주시에서 그걸 지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상 사용이라고 하잖아. 그럼 언제 알 수 있어? 뭘 가지고? 입주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래 줬다니까. 그죠? 전기를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얘가 허가를 안 받을 때 도시가스 같은 걸 해가지고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확인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물 줘놓고요, 전기 안 받아. 그리고 밥은 뭘로 해? 골로로. 석유골로 아세요? 석유골로에서 딱 해가지고 불 딱 붙여서 심지에다 불 붙여서 막 돌려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불대. 아궁이나 불대 가지고 가는 거야. 그죠? 그리고 밤에는 촛불 켜놓고 있는 거야. 촛불 켜놓고. 이러고 살아. 도시가스 필요 없고, 그죠? 불 때니까 아궁이 온돌에다 불 때고, 그럼 전기 도시가스 아무것도 안 쓰죠? 아, 그러면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왜? 언제 썼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사실상 사용일 여부는 그런 걸 가지고 따집니다. 전기가 공급된 날. 공급이 됐다는 얘기는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이 내용상으로는. 근데 굳이 이거를 사실상 사용일로, 선생님, 그럼 언제 이걸 뭘 가지고 확인하나요? 그렇게까지 깊이 갈 거 없습니다. 뭘 가지고 확인하든지 말든지 사실상 사용일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얘는 근데 뭘 가지고 이걸 확인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럼 공부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막 그러면 이 의문을 넘어가지면 안 돼. 이 공부는 너무 의문부실은 안 되고 그냥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그냥 얘가 그렇대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이게 이런 사람이 공부 잘해. 저 같은 사람이 공부를 잘해. 이런 공부는. 왜냐면 저는 그냥 공부하다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내용 답은 이렇대. 답은 알겠는데 왜 그런지 과정을 모르겠다. 근데 과정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과정을 알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뭐래. 예를 들면 장기는 중빠른다. 그러면 우리 이유 불문하고 다른 건 생각 안 해. 그냥 뭐요? 장기는 중빠른. 이것만 외워요. 왜? 그러면 나는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앞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출이 언제고 인도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왜? 걔는 상관없대잖아. 맞추려면 뭐만 하면 된대. 중빠른다만 알면 된다잖아. 그럼 나는 그거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꼭 전체 내용이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것들은 굳이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그거 알다 보면 정작 중요한 중빠른 날을 몰라요. 그런 문제를 드리는 거야. 뭐 외우다가 수익권 이전 등기 접수 인도일 사용 이거 외우다가 나중에는요 이거 순서도 바뀌어가지고 기억도 안 나고 얘가 언제 했더라 세 개가 기억이 안 나. 진짜 중요한 그게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는 어디서 물어보든지 간에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항상 언제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그러면 취득세도 무허가는 언제가 취득한 걸로 본다? 사실상 사용일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되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이걸 설명하에 지금 여유 있을 때 작은 장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군맥이 있어요. 자, 보세요. 갑을이 매매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5월 25일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에요. 자, 근데요, 이 양도세 문제를 잘 풀다 보면요,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이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죠. 두 개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날이 뭣도 되고, 양도일 되고, 취득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웃기잖아요. 같은 날에 양도일이면 양도일, 취득일이면 취득 이렇게 되는데 그죠? 이 두 개가 같은 날에 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자, 이걸 제가 왜 그러냐면 설명을 헷갈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시라는 거죠. 근데 이게 크게 중요한 건데 왜냐면 취득세가 나중에 엉킬까 봐 하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날이 양도일이래요. 그러면 갑을 중에 누구를 말하는 거야? 누가 지금 양도한 거야? 갑을 중에? 갑이 파는 거죠. 그러면 갑은 이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양도일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갑이 팔았으니까 얘는 보유기간을 따져야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전에 언젠가 취득을 했겠죠? 그죠? 그럼 그날부터 언제까지? 이날까지. 그죠? 이날까지로 뭘 따지는 거예요? 보유기간을 따지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건 누굴 얘기한다? 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을이 나중에 을이 샀죠? 그럼 얘도 뭐 할 거야? 팔 거 아니야, 나중에. 그죠? 나중에 얘가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이날이 실제 잔금 지급일이야. 그러면 을은 이날 뭐가 돼? 양도일이 되겠죠? 그럼 을이 팔았잖아. 그럼 을은 뭘 따져야 돼? 보유기간을 또 짜야 돼. 얘도 보유기간을. 그때 보유기간 따질 때 취득일이 언제다? 이날이라는 얘기지. 그럼 을은 이날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나중에 팔았을 때 보유기간 계산할 때 취득일이 이날로 간다는 거야. 그럼 병은 이날 또 뭐가 돼요? 병은 이날 또 취득일이겠죠. 그럼 얘가 나중에 정한테 팔면 이날에 또 양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병은 또 뭘 따져? 보유기간 또 따져야 되죠. 그럼 그때 취득일이 언제라는 거? 이날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날이 되긴 한데 같은 사람이 같은 날 양도일도 되고 취득이 그런 아니죠. 그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취득세 우리 배울 때 취득일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 취득일은 취득세 취득일을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취득세 취득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나온 취득일과 양도세에서 나온 양도세 취득일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개념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냥 취득세를 그 지방세 정한 대로 그날부터 60일에 내면 되는 거고 이건 뭐 했을 때 얘가 팔았을 때 나중에 보유기간 따질 때 취득일을 뭘로 간다? 이날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꼭 나중에 질문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의문이 가는데도 체질상 질문을 못하는 분도 있죠. 숙기가 없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대부분이 저한테는 질문을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랬더니 제가 무학원에서 작년인가 무학원에서 6월달쯤인가 5월달쯤에 수강생 이렇게 몇 명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젊은 처자가 하나 이렇게 와서 같이 먹었는데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저는 선생님한테 질문하를 못 갔대 그동안에. 근데 그날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무섭대요. 내가 어처구니 없다가 내가 이제까지 물론 제가 인사를 강렬한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인 거죠. 제가 마음은 비단결이거든요. 근데 그걸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입만 보고 무서워가지고 나한테 질문하고 혼날 것 같아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질문 한번 왔었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날인데 이게 이렇게 제가 말투가 약간 좀 톤이 높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약간 흥분한 스타일이에요.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닌데 쫄았다는 거야. 막 자기를 혼냈대.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갔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근데 지내보니까 내가 사람이 원래 그렇더랴. 그래서 그 말이 칭찬인가 아닌가 하여튼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선생님이 질문하러 왔는데 그걸 혼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르고 왔을 때는 고민 끝에 온 건데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선은 이렇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그걸 막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오해의 수준이 있어요. 혹시나 그러시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와이프도 약간 이렇게 목소리 톤이 높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대화하면 남들이 싸우는 줄 알아요. 그때도 이제 처갓집에 장모님 기일이라 갔었는데 막 식구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둘이 막 대화하면 옆에서 처제랑 뭐 처형이 왜 싸우냐고 막 그래요. 아직도. 근데 안 싸우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야, 둘이. 근데 대화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야. 질문하러 올 때는 빨리빨리 와야 됩니다. 혼자 고민하다 너무 고민하지 그냥 바로바로 물어봐야지 해결이 되지. 계속 혼자 부쩍고 떨어지고 안 물어보고 가면 그 문제예요. 알고는 꼭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겁먹지 말고 오시고. 그죠? 항상 근데 제가 느껴요. 이렇게 질문할 때 저한테 때는 막 밖에서 막 서서 서성서성해. 그러면 이게 뭔가 쎄한 느낌이 들잖아요. 딱 들어오면 거기 서 있는 거야. 그게 더 무서워. 차라리 두르든가. 뒤에서 서성서성하니까 나는 뭣도 모르고 한참 뭐 하다가 그럼 내가 만약에 동영상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상한 걸 보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내가 무슨 방식이냐고. 인기척은 해줘야 인기척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헛기침 하고 그래야 내가 얼른 나도 빨리 이렇게 노트북 다들 시간은 줘야지. 사람들이 말이야 예의가 없어가지고. 그죠? 겁먹지 말고 오세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얘기니까 그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요 양도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뭐라고 했어요?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뒤에 얘가 이날을 양도일로 본다. 이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따라 나오겠죠. 근데 거기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거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 알아서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사용 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 아니면 양도일로 본다 해서 그걸 가지고 틀렸다 맞았다는 절대 안 냅니다. 그 뭐만 기억하면 돼. 허가받은 건축물은 뭐? 사용 승인서 교부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얘가 이날을 양도일인지 취득 이거는 절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죠? 그러니까 장기할부 주권 그럼 뭐야? 이거를 이날을 취득일로 보는지 양도일로 보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중빠른 날 이것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또 책 보다 보니까 얘는 취득일로 본다. 얘는 양도일로 본다. 얘는 양도 또는 취득일로 여기에 꽂히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 풀 때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가건설 건축물은 허가받으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허가받지 않으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속과 중에 나오죠? 자, 상속은 항상 언제야? 안 돌아가시면 상속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상속은 돌아가셔야 돼. 돌아가신 날. 그래 뭐라 그래? 상속 개시일 그래.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이 상속개일, 내일 돌아가시면 내일이 상속개실입니다. 안 돌아가시면 상속이 안 되니까 무조건 얘는 이날이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지만 제가 상속을 설명할 때 총론 부분 할 때,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물어볼 때 상속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니 그러면 돌아가신 날 그리고 기간 상속이란 말이 나왔는데 언제까지란 말 나오면 항상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상속은 다. 우리 세법에서 물어보는. 예를 들면 상속을 받았대, 우리 했었죠. 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상속을 받았는데 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상속은 다 똑같다는 거죠. 자, 상속을 받으면, 자, 보세요. 이거 했었죠. 취득세도 내고 뭣도 내? 상속세도 낸다고 했죠? 자, 둘 다 상속이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를 언제까지 그러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부터 6개월, 상속인이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죠? 자,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도 내야 되죠? 이것도 신고 언제까지? 그럼 언제다? 똑같아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자, 여러분 나이트클럽 하는 건물을 사가지고 나는 나이트클럽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 그러면 나이트클럽을 사면 취득세가 중과세가 됩니다. 12%가 나와요. 매매로 하면. 근데 난 나이트클럽 할 생각이 없어. 법에 뭐라고 돼 있다? 나이트클럽을 취득하고 나서 3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면 중과세를 안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이트클럽을 상속을 받았어. 상속을 받으면 언제까지 용도 변경 공사하면 될까요? 똑같잖아요. 까지잖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상속이란 말이 언급이 되고 기간을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내가 뭐 했다고요? 나이트를 뭐 했다고? 상속을 받았대잖아. 그럼 상속받은 거죠? 근데 뭘 물어봐? 그런데 언제까지 뭘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기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다 똑같다니까? 뭐라고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있으면 9개월. 그 상속은 따로 외우지 말고 그냥 그것만 기억하세요. 언제를 기준으로 하고 시점을 물어보면 돌아가신 날 기준이고 그 상속이란 말이 언급이 되고 나서 언제까지 뭘 해야 되니라고 기간을 물어보는 건 다 똑같다. 언제? 상속 개시일 아니고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상속인이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나중에 지금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왜? 나중에 엄청 얘기해요. 나중엔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죠. 자꾸 듣다 보면. 그러니까 공부는 반복이에요. 반복. 세뇌 교육이죠. 자꾸 하다 보면. 그죠? 하다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공부는 북한 애들이 세뇌 교육할 때 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세뇌 교육이 뭐예요? 말 그대로 뇌세포를 갖다 자극해서 막 그 주입식이죠. 그러니까 뭐요? 걔들 세뇌 교육할 때 공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막 일시키고 막 밤마다 모여놓고서 여기서 뭐라 그래? 주체사상에 대해서 막 계속 얘기하죠. 그리고 그걸 암기해야 돼. 왜? 못하면 자아비판도 하고 막 그래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모르면 저기 이 모양 일어나서 거기 이거 못 외운 거에서 자아비판 해보세요. 그럼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걸 외웠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해가면서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앞으로 두 번째 자아비판 하시면 아우지 가셔야 돼. 이러면 외우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그죠? 죽으라고 외우라고 해도 그냥 그래 알았다. 너는 해라. 나는 하는 거 이러고 있으니 뭐.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속은 항상 상속 개시일이다. 근데 증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증여를 받은 날. 그죠? 증여는 증여 받은 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취득세랑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지금 하시면 머리 아프죠? 나중에. 자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상속, 증여. 시험에 양도 및 취득시기가 나오면 그 밑에 뭐 미완성, 미약정, 환지청 쭉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거의 안 물어보고 나머지 두 개 나오는 게 상속, 증여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역대 문제 중에 양도 및 취득시기는 되게 기본적으로 맞추라고 되는 문제였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오지선당인데 거기 5개 중에 지난번에 그 수용이 답일 때도요. 대금청산일, 등기신날 그리고 하나는 상속, 하나는 증여 나왔어요. 그리고 답이 수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개 지문 완전 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오지선다행 중에서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안 배운 게 나왔어. 그럼 이 문제 풀 수 있나요, 없나요? 문제를 푸는 5개 지문이 오지선다행인데 딱 보니까 1번 지문은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안 배운 거야. 그 이 문제 정답 못 고르나요? 어떻게 풀어야 돼, 이런 거? 답은 1번은 안 배운 거야. 그 나머지는 배운 거 같기 때문에 1번은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진짜로 안 배운 거야. 그럼 이 문제를 못 푸나요?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돼? 1번 쓰면 안 돼. 1번 답이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 배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 답은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은 배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답을 고르는 거예요. 얘 놔두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걸 막 계속 째려봐. 계속 째려보면 왜? 걔가 째려보면 걔가 뭐 얘를 고문하는 거야? 막 고문을 해. 그러면 1번이 고문에 못 이겨서 그래 내가 답이다. 얘가 자백해? 그럼 얘가 거짓 자백을 해가지고 얘가 답이 그 1번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중에 답을 고르는 거지. 이 중에 답이 있어. 그럼 쓰면 돼요. 얘는 신경 쓸 거 없잖아. 이 4개 중에 답이 없으면 얘가 뭔지는 모르지만 얘를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건 다 요령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수업하면서 제가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그러면 안 배워놨다 흥분해.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뭐예요? 이걸 알 때 얘기고. 여러분, 나머지 문제 풀어보세요. 3월달에 문제 풀어보면 답이 1, 2, 3, 4, 5잖아요. 자, 그럼 1번 풀어서 옳은 것은, 그러고 여러분이 물어보잖아요. 1번 하고 물어보죠.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래? 5명이 동시에 손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만 고르는 거야? 하나만 대답하는 한 명만 얘기를 하는 거죠. 니네 5명 중에 옳은 답이 누구니? 그러면 1번이 저요 그래야 되는데 5명이 동시에 손들어. 뭐라는 겨? 지가 다 답이래. 5명이. 봐봐.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2번도 그래도 2번은 틀린 거 그래도 5명이 동시에 손들어. 3번은 옳은 거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 다 고개 숙여. 자기가 답이 아니래.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얼마 안 남았어. 그죠?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공부가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걔네들까지 다 할 건 머리 아프죠. 그냥 기본,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거 뭐 여러분 외우라고 막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죠? 그냥 듣고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뭐 9번까지 쭉 돼 있습니다. 나중에 다 할 거예요. 100페이지 가면 그 박스에 취득세와 양도세 비교해 놨잖아요. 왜냐면 요 시기 물어보는 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취득세하고 양도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겹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죠? 중복되는 헷갈리는 부분도 나중에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뭐 지금 괜히 무리해서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낭독의 취득 시기. 결국 얘는 뭘 따지는 거라고요? 보유기간을 따지는 거다. 그죠? 보유기간. 그죠? 그래서 언제를 취득일로 보고 양도를 볼 것이냐. 이걸 구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01페이지 4번에 양도세 계산 구조 나오죠? 여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